녹음기를 재생하자 쓸쓸한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하루 보냈어. 바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지 한 달, 홀로 쓸쓸히 떠난 75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딱 하나,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한 365개의 안부 전화 녹음. 매일 혼자 녹음기에 대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말하던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때 순자 할머니 나이 42이었죠. 장남 민수가 10살, 차남 민호가 8살, 막내딸 영희가 5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라. 순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했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3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당신 밥그릇을 덜어주곤 했죠. 엄마는 배불러. 많이 먹어라. 사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는데 저만 헝거 신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당신이 신던 신발을 더 꿰매 신으면서 아이들 운동화는 꼭 사줬습니다. 우리 애들이 부족하면 안 되지.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순자 씨, 당신이 너무 고생해. 자식들 크면 효도 받을 거야. 당연하죠. 우리 애들 다 착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죠. 엄마, 붙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야. 할머니는 기뻐서 울었어요.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할머니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민호도 좋은 대학에 갔고 영희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할머니는 60줄이 되어서야 비로소 손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민수는 사업가가 됐고 민호는 대기업에 다녔으며 영희는 의사와 결혼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우리 자식들 봐. 다 잘 됐잖아. 동네 어르신들한테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왔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엔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먼저 전화해야 했어요. 민수야, 명절에 올 거지? 아, 네. 갈게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내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왔어요. 다만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죠. 엄마,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명절,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사 좀 간소화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요즘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간단히 하시면 안 되나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마. 할머니는 제사상을 줄였어요. 3열에서 1열로 줄이고 음식 가짓수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엔 아예 얼굴을 안 보이는 자식이 생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가 쪽 제사가 있어서요. 민우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와라. 영희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애들 학원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그래, 알았다. 결국 그날은 민수만 왔다가 금방 갔습니다. 혼자 남은 제사상 앞에서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커서 이렇게 바쁘대요. 좋은 거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할머니 쪽에서만 걸게 됐어요. 민수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엄마, 괜찮아요. 요즘 배달 음식 먹어요. 영희야, 손주들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엄마, 애들 학원 있어서요. 나중에요. 할머니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는 걸요.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할머니는 전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걸던 전화를 보름에 한 번으로 줄였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저 진짜 바빠서요. 엄마, 통화료 아까우니까 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순자 할머니 75번째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생일엔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구나. 왜요, 엄마? 생신은 매년 있잖아요.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이제 75이야.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잖니. 에이, 엄마. 오래 사실 거면서요. 그래도 이번엔 꼭 왔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알았어요. 갈게요. 자식들은 모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신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갈비 좋은 걸로 주세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생일이에요. 자식들이 온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사흘 전, 할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와서 당근을 채 썰기 시작했어요. 잡채에 들어갈 당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쉽지 않았지만 정성껏 가늘게 썰었죠. 민수가 잡채 좋아하는데 맛있게 해줘야지. 생일 이틀 전 할머니는 만두를 빚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자주 펴야 했지만 200개를 빚었습니다. 영희가 어릴 때 엄마 손만두 좋아했는데 아직도 좋아하려나? 생일 하루 전 할머니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다가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고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갈비찜 최고라고 했었지. 내일 보면 좋아하겠다. 생일 당일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동그랑땡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탁자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손만두, 나물 5가지, 생선구이, 삼계탕, 과일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아껴두던 보라색 한복,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옷이었죠. 여보, 오늘 우리 애들 온대요. 보고 싶었을 텐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연지곤지도 살짝 찍었습니다. 오후 5시 약속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곧 오겠지? 5시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탁자로 가서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이 식으면 안 되지. 보온 덮개를 덮고 다시 현관으로 갔어요. 6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디쯤 오니?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고 있니? 그게, 엄마.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죄송해요, 엄마. 진짜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요. 알았어. 그럼 민호랑 영희는? 아, 걔네도 연락 왔는데 다 못 온대요. 다? 영희는 애 감기 걸렸다고 하고 민호는 회사 야근이래요.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럼 아무도 안 온다는 거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꼭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은 무슨? 괜찮아.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머니는 애써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들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속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생일 미역국을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장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였죠. 엄마 계세요? 왔니? 할머니는 반가워서 나갔는데 세 자식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니?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니요, 엄마. 서서 얘기할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민수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뭔데 그러니? 순자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이제 75이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너희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오해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 친구들도 많이 계시래요. 난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영희도 말했어요. 엄마, 요즘 노인분들 다 요양원 가세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생각이구나. 엄마, 왜 그러세요? 효도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효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희들을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너희가 해주는 효도야? 엄마, 과거 얘기는 왜 하세요? 우리도 엄마한테 다 갚았잖아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다 갚아드렸고 이 집도 우리가 사드린 거잖아요. 그래, 너희는 돈으로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할머니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 네. 엄마 혼자 사시면 우리도 불안하고 엄마도 위험하잖아요. 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요. 가거라. 엄마, 가라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가, 당장 가. 자식들이 떠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말자. 어차피 부담일 뿐이니까. 하지만 자식들 목소리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실제로는 전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걸자. 언젠가 자식들이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민수야, 엄마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실제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사업은 잘 되니?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면서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녹음을 마치고 할머니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것 참,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렇게라도 자식들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10번째 녹음. 민호야, 엄마야. 오늘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내가 좋아하던 맛이 났어. 보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할머니는 실제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맛으로 정성껏 끓였죠. 하지만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20번째 녹음. 영희야,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던 황태 샀다. 언제 한번 집에 와서 먹어라. 황태는 아직도 냉장고에 있었어요. 영희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둔 건데 결국 혼자 먹어야 했죠. 30번째 녹음. 얘들아, 오늘은 비가 오네. 우산 챙겨 다니고 감기 조심해라.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할머니는 우산을 들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식들은 우산을 챙겼을까? 50번째 녹음. 민수야, 오늘 뉴스 봤니? 내가 하는 사업이랑 관련된 것 같더라. 잘 되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뉴스를 유심히 봤어요. 혹시 민수 사업이랑 관련된 뉴스가 나올까 봐서요. 70번째 녹음. 민호야,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야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할머니는 민호 회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자식 일이니까요. 100번째 녹음. 영희야, 손주들은 잘 크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좋을 텐데. 할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영희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귀여웠는데. 150번째 녹음.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옛날 사진첩 봤다. 너희 어릴 때 정말 귀여웠어.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화도 안 하는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200번째 녹음. 민수야, 엄마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다니고 있어. 사실 할머니는 식욕이 없어서 잘 못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죠. 250번째 녹음. 민호야, 오늘은 병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 처방해 주시더라. 괜찮은 거래.
걱정 마. 혈압약을 받았지만 사실 다른 검사도 받았어요.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고 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300번째 녹음. 영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호박전 부쳤어. 맛있게 부쳐졌는데 너한테 못 줘서 아쉽구나. 할머니는 호박전을 부치다가 손을 대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희가 갑자기 올까 봐서요. 350번째 녹음. 얘들아, 겨울이 왔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할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꺼냈어요.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관리비가 부담돼서 참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 360번째 녹음. 민수야, 새해가 얼마 안 남았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낼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364번째 녹음. 민호야, 오늘은 내가 태어난 날이구나.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해. 민호 생일이었지만 민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할머니만 기억하고 있었죠. 365번째 녹음. 그날은 할머니 목소리가 유난히 약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말이야.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가 믿거나 원망스러웠던 적 없어.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단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녹음기를 끄면서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너희도 알아주겠지. 그게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이웃 김영자 할머니가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됐거든요. 순자 씨? 순자 씨.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202호 박순자 씨 집 좀 확인해 주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관리소장이 와서 예비키로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두가 멈춰섰어요.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계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지 한참 된 듯 했어요. 할머니, 영자 할머니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신 거였죠. 경찰이 왔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약 한 달 전으로 보입니다. 한 달?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은요? 자식들은 있지 않나요? 연락처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한 달 전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요. 민호와 영희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세 남매는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장례식장, 빈소에는 이웃들만 몇 명 왔을 뿐
다른 조문객은 없었어요. 어머니께 친척분이나 친구분은 안 계세요? 장례 지도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민수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어머니는 정작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쓸쓸히 가신 거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걸 어머님께서 남기셨어요. 손에 든 건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들어보세요. 어머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하루 보냈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바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민우는 주저앉았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365개의 녹음. 매일같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영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호박전 부쳤어. 맛있게 부쳐졌는데 너한테 못 줘서 아쉽구나. 전화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자식들과 연결되고 싶었던 거였죠. 민수야, 요즘 사업은 잘 되니?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면서 해라. 민우야,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야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영희야, 손주들은 잘 크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얘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단다.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마지막 녹음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왜 진작 연락 안 했을까? 왜 한 번이라도 찾아뵙지 않았을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민호는 자책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바빠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 그냥 귀찮았던 거잖아.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통곡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연락하셨어야죠. 왜 혼자 참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까지 당신들 얘기만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말에 세 남매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게 당연하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영자 할머니도 울었어요. 요양원 가라는 말 들으시고도 너희들 원망 안 하셨어요. 그저 너희가 편하다면 그게 좋은 거라고만 하셨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셨을까요? 부담 주기 싫어서요. 너희들이 귀찮아할까봐. 순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젠 연락 안 해야겠다고요. 세 남매는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들,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세상에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것도
남기셨어요.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낳고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 너희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았거든.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조금 아쉬울 뿐이야. 더 자주 너희 얼굴 볼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너희는 좋은 사람들이야. 엄마의 자랑이야. 그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장례식장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너무 늦게 받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새 남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줄였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 근무를 하고 퇴근 시간도 앞당겼습니다. 사장님, 왜 요즘 일찍 가세요? 직원이 물으면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죠. 가족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바쁘다는 핑계 안 할게요. 산소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죠. 녹음기도 가져가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셨던 것처럼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 생전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제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야근 안 해요? 네, 가족이 기다리거든요. 주말이면 아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아빠, 요즘 많이 바뀌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으세요. 민호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빠도 이제야 알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내 아이들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영희는 자주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났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을 외면했어요. 요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지.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면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영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뵀어요. 할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동네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도 갖다 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렸죠. 어머니께 못해드린 걸 다른 어르신들한테라도 하고 싶어요. 새 남매는 녹음기를 각자 복사해 갔어요. 힘들 때마다 들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렸을까? 아니야. 전혀 그러지 못했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죠. 영자 할머니는 가끔 새 남매를 만났어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당신들 자랑하셨어요. 저희는 효자도 효녀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속죄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머님처럼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어머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새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 남매는 어머니 기일에 다시 모였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산소 앞에서 그들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사랑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정말 사랑해요. 세 남매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요.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그래도 배운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민수는 독거노인 봉사를 시작했고 민호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영희는 지역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처럼요. 산소 주변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순자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랑만큼은 남아서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자식 생각에 혼자 참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세요. 말로 못한 마음을 이야기가 전해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